네, 안녕하세요. 가족의 전당입니다. 오늘은 이제 가죽 공예를 할 때요, 카빙 도구를, 몇 가지만 이용을 해도 좀 모양을 이쁘게 낼 수 있는,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요. 오늘은 원을 만들 때 이 툴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많은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, 이제 예를 들어서 학교 수업을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본인이 제품을 만들어서 진열을 해서 판매도 하고, 방법은 뭐 다양하겠지만은 학교 수업 같은 걸 나갈 때는 비교적 간단해야 한다는 것이죠. 음, 학생들이 이제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길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루나 아니면 몇 시간 이런 수업을 나갈 때는 에, 준비를 했을 때 간단한 것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요.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볼품이 없어도 그렇잖아요. 뭐 이제 대부분 뭐 수집한 작업이나 이런 것도 이제 뭐 많이들 이용을 하실 건데, 카빙 툴 몇 가지를 가지고 좀 고급지게 고급스럽게 해서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. 이제 시간은 걸리지만은 이제 그 단가 조정하는 것을 이제 뭐 알아서 하셔야 되겠죠. 툴이라는 것이, 카빙 툴이 막 복잡하고 그러지는 않아요. 막 세공을 해서 무슨 꽃, 그림, 그거는 이제 작품을 만드는 것이고, 그냥 간단한 소품 정도, 이런 거 할 때는 한두 개, 두 개나 세 개, 스탬프만 있으면은 충분히 좀 멋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. 이 가죽에 카빙을 할 때는 먼저 이 물을 좀 적셔줘야 돼요. 수지판도 마찬가지고, 물을 어느 정도 가죽의 두께, 이런 거에 따라서 충분히 적셔줍니다. 오늘은 저는 이제 원을 만들 때 동그란 모양 있죠? 이제 컵받침이나 이런 걸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샘플로 만들어 놓고 그럽니다. 근데 이제 동그란 모양을 만들 때 이제 표면 겉에를 좀 장식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뭐 요즘에는 커피 파는 데도 많고, 어, 누구를 만나도 커피를 마시고 안 만나도 마시고 그러잖아요. 동그란 모양으로 해볼게요. 원을 그릴 때는 우리가 이제 콤파스를 써 왔듯이,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그려주면 좋습니다. 뭐 동그란 모양이 있으면 대고 이제 이런 송곳 같은 걸로 그려도 좋지만요. 이 원을 그리고 여기에서 뭐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제가 그냥 원을 그려 보겠습니다. 간단하게 그냥 끝에 쪽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, 또 다른 모양을 낼 수도 있는 거 한 두 가지 정도 보여드릴게요. 카빙은 시간이 날 때 이제 공방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시간 여유들이 있으면은 이런 거는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좋죠. 그런다고 해서 뭐 학생들 수업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한 반을 한다고 하면은 뭐 100명 되는 것은 아니고 10명에서 20명 사이거든요. 예. 물을 가죽이 워낙에 건조가 잘 돼가지고 좀 더 해야 되겠어요. 일단은 선을 좀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, 이건 이제 스위블 커터라고도 하고 회전 조각도라고 하죠. 이걸로 이제 선을 그려주는 건데요. 이 작업은 어떻게 보면 하셔도 되고, 만약에 그게 안 되겠다, 여건이 안 된다 싶으면 이런 모델러를 써도 됩니다. 모델러. 제가 우선은 이 원에 맞게 선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.
이 스위블 커터를 쓸 때는 각도는 약 한 10도 미만, 10도 미만으로 해주고,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렸을 때 그 힘 조절을 해가면서 내가 찍고자 하는 모양, 그걸 생각해서 깊이를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. 힘으로 해서.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툴이 뭐냐면,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파는 툴입니다. B200. 요거를 이용해서 라인을 카빙을 해줄 거고요. 그리고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동그란 모양을 할 때는 좀 원을 표현할 때 적당한 모양입니다. 이게. 자, 모양 보이시죠? 약간 뾰족하게 돼 있는데, 지금 이 부분을 라인을 파줄 때는 이 툴은 항상 수직이 좋아요. 일단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씩 각도를 줄 수도 있지만, 수직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게 이런 문진도 필요하고요. 이렇게 쭉 그려진 라인을 카빙을 해줍니다. 그렇게 되면은 이제 깊이 있게 찍히는 거죠. 약간 깊게요. 그래서 B200을 이용해서 테두리를 컵 받침보다는 좀 사이즈가 커 보이는데, 일단은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이 원만 시간이 걸리니까 잠깐 이거는 제가 작업을 해놓을게요. 네, 제가 잠깐 좀 찍어놨고요.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모델러 종류도 몇 가지 되잖아요. 많잖아요. 큰 거, 작은 거, 뭐 사이즈별로 있는데요. 오늘은 요걸로 좀 큰 걸로 해서, 여기가 이제 약간 이제 좀 급하게 찍다 보니까 좀 울퉁불퉁한 면이 있잖아요. 그걸 이제 모델러로 잡아주는 겁니다. 매끈하게요. 모델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무늬를 찍을 부분을 반질반질하게 매끈하게 잡아줍니다. 자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넓은 쪽으로 해서 이 겉면 테두리 부분 여기도 살짝 잡아주면 좋아요. 매끈하게요. 그리고 이제 약간 좁은 쪽으로는 안쪽. 자, 이렇게 저는 이제 좀 급하게 하는 편이지만은,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좀 섬세하고 최대한 이쁘게 하시면 되고요. 지금 이 테두리 라인을 카빙을 해준 것은 B200. 이거는 좀 많이 쓰고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뭐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B200을 이용해서 테두리만 해도 동그라미든 사각이든 좀 염색을 했을 때 이쁘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양을 이용을 할 때는 아주 간단하게 하려면은요, 이 선을 따라서 그냥 찍는 겁니다. 그냥. 자, 이거는 딱 붙여서 찍어 볼게요. 이 정도만 찍어 볼까요? 이렇게 찍었을 때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자르려면 이거보다 이제 작게 해가지고 머그컵, 뭐 커피잔이 들어갈 정도 사이즈로 해서 커도 상관은 없지만요. 예.
이렇게 해서 이제 한 뭐 5mm 정도를 놓고 또 이렇게 이제 자르겠죠. 자를 때. 그러니까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컵의 사이즈에 맞게 했을 때 끝선만 보이게 이렇게 해줘도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. 이건 그냥 찍은 거죠. 그런데 여기에서 한 줄을 더 그려주면 조금 보기는 좋아요. 여기에서 한 1cm 정도만 좀 줄여 보겠습니다. 이제 이 툴의 그 모양이 찍히는 것이 대부분이 보면은 뭐 사이즈가 대중소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모양을 보고 이 크기를 보고 겹쳐서 들어갈 수 있을 정도, 그 정도 사이즈로 해서, 자 이제 이쪽 부분은 안쪽에 라인을 그려 볼게요.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이제 스위블 커터로 하겠죠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B200을 그릴 때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카빙을 해야 한다는 거죠. 무슨 얘기냐면요. 자, 스위블 커터를 이용해서 원을 그려줬을 때 B200 이걸 썼을 때 맨 바깥쪽 테두리는 이 각도가 꺾인 부분이 이 방향으로 찍었습니다. 이렇게요. 이쪽 방향으로 찍었죠. 그러면 이 안쪽은 반대로 찍어야죠. 그래야지만이 이 두 줄 라인을 그린 데가 볼록 올라오게 됩니다. 살짝만 매끈하게 해주고요. 이쪽은 이 방향으로 무늬를 찍어주고 바깥쪽은 또 이쪽 반대쪽으로 해서 찍어줘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다시 이제 이렇게 어떤 모양을 낼 때는 약간의 간격을 두고 찍는 게 좋아요. 자, 이 구간을 또 찍어 볼게요. 한 2mm, 3mm 정도, 2mm, 3mm 정도만 띄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가깝게 찍어도 되는데 이제 그 염색을 했을 때 어떻게 보여질까,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중앙을 조금 당기는 겁니다. 자, 한쪽을 이렇게 찍어줬죠. 한쪽을 모양을 이렇게 찍어줬습니다. 그러면 이쪽에서 찍었으니까 이제 반대쪽에서 그 사이를 찍어주는 거예요. 그 사이를 간격을 맞춰서 자,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. 양쪽에서 찍어주니까 약간은 다르죠.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찍어줄 때는 컵보다 좀 커야 되겠죠. 적어도 1.5cm 정도, 1에서 1.5cm 정도는 이제 무늬가 보여야 되니까요. 이 무늬를 찍고 나서 또 다시 좀 매끈하게 해주려면은 모델러를 이용해서 이 끝부분만 매끈하게 잡아주면 돼요. 그러면 약간 벌어진 이 틈 사이,
미세하게 벌어진 이 틈 사이를 모델러로 매끈하게 잡아준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염색을 할 때는 기본적인 공예의 염색이 노란색이나 골드색을 깔게 되죠. 염료를 써야 되니까요. 그리고 나서 거즈나 장갑, 뭐 거즈가 없으면 장갑을 써도 좋고, 그 위에 그 윗색을 발라주게 되면은 이 무늬가 찍힌 부분은 노란색으로 보이게 되고, 위에는 밤색이든 뭐든 이제 그 염색을 한 색이 보여지겠죠. 그래서 이런 무늬만 찍어도 훨씬 보기가 좋고 고급스러워 보이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제품이 사각이죠.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동그란 모양을 만들 때, 아니면 이거 이제 시간이 하나만 어떻게 보면 툴 B200 쓸 때만 시간이 걸린다 뿐이지, 이건 사실상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거든요. 뭐 10명 20명 정도면 시간 내서 해도 충분합니다. 그리고 염색 체험을 할 때 아주 좀 있어 보이죠.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공예를 하실 때 간단하면서도 그래도 보기가 좋은 것을, 이렇게 많은 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해서 동그란 컵받침을 만들 때 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하면은 이거 역시도 도움이 됩니다.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툴도 한번 많이 검색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. 요즘에는 저도 이제 복원이 바빠가지고 인터넷을 많이 못 보는데 새로운 모양의 툴들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해외 직구로 사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생각나실 때 이런 모양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